케냐의 한 마을,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벼가 자라지 않는 땅,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낯선 기술자들이 벼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국 얘기고 여긴 아프리카야. 모두가 말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마이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2헥타르의 땅에서 옥수수와 콩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케냐는 인구의 80%가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3년째 이어진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우리 마을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만 보였죠. 물이 말라버린 논에는 갈라진 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푸르렀던 옥수수밭도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도시락도 싸주지 못해 집에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한숨만 쉬었죠. 이번 달 쌀값은 어떻게 구하지? 정부 지원도 중단된 상황에서 저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어요. 이웃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농사도 망쳤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젊은 농부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농사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마을이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리넷이 제게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형,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래. 벼농사를 가르쳐 준다고 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벼라고? 이 메마른 땅에서? 또 카메라 들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갈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리넷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 정말이야. 한국은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대. 그런데 벼농사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리넷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몇 주 후 정말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최은지 박사와 연구팀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NGO 사람들이구나. 며칠 있다가 결국 떠나겠지.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와서는 거창한 약속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봐왔죠. 할아버지들은 또 온 거야? 돈만 빼먹고 갈 사람들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최은지 박사팀이 처음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사람들은 시큰둥했어요. 의자에 앉긴 했지만 표정들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몇몇은 중간에 나가기도 했어요. 이 땅에서 벼가 자란다고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은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지금 케냐보다 더 가난했어요. 하지만 통일벼라는 품종으로 녹색 혁명을 이뤘죠. 박사님은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E3-6과 E3-7이라는 품종입니다. 한국의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발한 거예요. 헥타르당 5톤에서 6톤까지 수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던 옥수수가 헥타르당 2톤 정도 나는 것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마을 이장인 무티소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땅에서도? 최은지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세네갈에서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현지 품종보다 수확량이 2배 많고 가격도 14%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리넷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최은지 박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해요. 우리는 기술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반신반의했지만 다들 궁금해했어요. 특히 젊은 농부 카마우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 기회일까? 드디어 파종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벼 종자를 보는 순간 신기했어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니. 최은지 박사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모판에서 먼저 키운 다음 논에 이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거든요. 옥수수나 콩은 그냥 심으면 되는데 벼는 과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리넷이 먼저 나섰어요. 형, 우리가 먼저 해보자. 결국 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0.5헥타르 정도의 작은 논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참여했죠. 카마우, 웬지쿠, 음부구아까지 총 5명이 시범 재배에 나섰습니다. 마을의 지역 공무원인 음에게도 처음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려 했어요. 또 하나의 실험이겠지.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하지만 최은지 박사팀이 직접 논을 만드는 걸 보고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벼 모종을 심는 날 온 마을이 구경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먹는 쌀이 될까요? 언제 수확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으셨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최은지 박사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물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벼는 물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해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 정도 깊이면 돼요. 저는 매일 논을 돌아보며 물 관리에 신경 썼어요. 아침마다 논에 가서 물 높이를 확인하고 벼의 생장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었어요. 정말 이 작은 모종들이 황금빛 벼가 될까?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켈, 벼가 어떻게 자라고 있어?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의심 반 기대 반이었지만 적어도 무관심하지는 않았어요. 파종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논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벼에 이상한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충해였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저도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지 박사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사님은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마이클 씨, 한국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1960년대 통일벼 개발할 때도 몇 번이나 넘어졌죠. 그럴수록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은 즉시 대책을 세웠어요. 병충해 방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침수된 논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농업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밤새 논의 물을 빼내고 병든 벼를 손질했습니다. 리넷도 옆에서 묵묵히 도왔어요. 최은지 박사팀도 함께 논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구나. 점차 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키가 자라는 걸 보며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음액의 공무원도 매일 논을 찾아와 벼의 생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갔어요.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음액의 공무원은 정말 수확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라며 의심스러워했어요. 첫 번째 포기를 베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묵직한 이삭이 손에 잡혔어요. 하나씩 베어나가며 계산해 보니 정말 놀라운 수확량이었습니다. 헥타르당 5.8톤. 지금까지 키우던 옥수수의 거의 3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이네.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할머니들도 신기해하며 벼 이삭을 만져봤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우리 쌀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가족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수확한 게. 리넷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 우리 해냈어. 최은지 박사도 기뻐하셨습니다. 마이클 씨 가족이 노력한 결과예요. 한국 사람들이 60년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군요. 수확한 쌀을 처음 밥으로 지어 먹었을 때의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냥 쌀이 아니라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이 밥 정말 맛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수확 이후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벼농사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줄 수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못 본 광경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도시락에 우리가 키운 쌀밥이 들어있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은 집에 있어라고 말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났죠. 마을의 다른 농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저 논에서 나는 쌀이 정말 맛있다며? 우리도 벼농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은지 박사에게 배운 것들을 다른 농부들과 나누었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농민 교육을 했습니다.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농부도 마을의 선생님이 될 수 있군요.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넷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는 거예요. KOPIA 케냐 센터에서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형,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올게. 그래서 우리 마을을 더 발전시킬 거야. 리넷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음액의 공무원도 와서 격려해줬어요. 눈물겨운 이별이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이기도 했어요. 잘 다녀와. 내가 배워온 지식으로 우리 마을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희망을 만들어내는구나. 6개월 후 케냐 농림부에서 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 사례로 저를 대표로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될까요? 최은지 박사가 용기를 주었어요. 마이클 씨의 이야기가 다른 농부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당신의 경험이 케냐 전체 농업 발전에 도움이 돼요. 결국 나이로비의 농림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제가 정부 기자회견에 나선다니.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농림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건물과 많은 기자들을 보니 더욱 긴장됐죠. 연단에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로비 근교에서 농사 짓는 마이클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씨앗만 준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줬어요.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60년 전 한국 농부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통일벼로 녹색 혁명을 이뤘듯이 저희도 이슬이 품종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확량이 정말 3배나 늘었나요? 다른 농부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차근차근 답변했어요. 네, 헥타르당 5.8톤 수확했습니다. 마을 농부들 20여 명이 내년에 벼농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기자회견 후 케냐 농림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케냐 전역에 한국의 벼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라이스피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쌀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은지 박사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케냐 농업 발전의 작은 일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변화의 증인이 되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의 벼농사 기술 교사가 되었어요.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벼농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농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새로운 농부들에게 가르쳐주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최은지 박사에게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치 지식의 릴레이 같았습니다. 그때 리넷이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최신 농업 기술을 배우고 온 리넷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와야 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지. 리넷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마을에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앱, 날씨 예보를 통한 물 관리 시스템 등이었어요. 형,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들을 농촌에서 쓰고 있어. 우리 마을이 케냐의 모범 농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농림부에서도 우리 마을을 벤치마킹 사례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 농업 공무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에게도 이제는 당당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과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기 수확을 앞둔 시점이었죠. 아이들이 외쳤어요. 아빠, 저기 한국 벼가 자라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벼 한 알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꿨고 마을을 바꿨고 이제는 케냐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걸. 한국과 케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단순한 농업 기술 전수가 아니라 희망의 전파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논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걸. 최은지 박사와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케냐의 벼농사 기술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주변 국가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베푸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준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였죠. K-라이스 벨트처럼 우리가 나눈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마을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